안녕하세요. 네오진과학학원에서 지구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결 강사입니다. 일산 동구의 2026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일산 동구는 지구과학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 편입니다. 항상 예년에도 다른 과목 대비 좀 더 어렵게 출제를 하셨고 암기 파트에서도 학생들이 간과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변별력 문제를 충분히 제시를 하시는 편입니다. 시험 범위가 1단원 전체 및 2단원 중단원 1까지로 2015년 교육과정의 수능학평 유형 문제 그대로 출제가 좀 되었습니다. 내신형의 어떤 기본 개념 암기 위주의 문제 스타일이 아니라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고 응용을 해서 개념을 좀 적용해야 되는 문제들이다 보니 수능 유형 문제들의 기출 내용들을 접해보지 않거나 했으면 풀기가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시험 범위가 예년 대비 중간고사 기간에 좀 매우 넓은 편입니다. 일산동구는 뒤에 우주 쪽 파트를 조금 덜 하고 항상 앞에 쪽 파트를 부분 나누어서 지역적인 요소들을 많이 체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내용도 워낙에 많고 전체적으로 반절 정도를 나눠서 시험에 냈던 거를 한 번에다 제시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변별력이 킬러 문제가 될 수 있는 1단원 유형의 문제들이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어볼 수 있는 경험치가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신형 문제가 아니라 예년 난이도를 그대로 갖추어서 수능 유형의 킬러 문제들의 경험치가 매우 적다면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논술형 문제가 없는 대신 선택형 객관식 문항만으로도 충분히 좀 변별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대표 문항을 보면 2번 문제는 1번처럼 세계 지도를 펼친 유형의 지도가 아니라 구형 지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심층 순환인 경우에 침강 시작 시점을 이제 찾는 부분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데요. 요거는 표층해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익숙하게 이제 위도를 분석하고 찾을 수가 있어서 낯선 지도기는 하지만 비교적 해석이 쉽게 출제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수의 성질 밀도 원리 실험이 3번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내신으로 굉장히 잘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타 학교는 워낙에 범위가 많다 보니까 이런 세부적인 실험 요소들보다는 꼼꼼하게 소주제별로 하나씩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문제를 갖추었는데 일산동고는 이렇게 실험 문제도 제시를 했습니다. 해수 파트 대비 8번 그리고 10번, 11번에 대기 파트의 킬러가 확실하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위성 영상을 파악하는 거에서 구름의 양이나 높이가 아닌 온도라든지 적외선 방출량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최근 수능 킬러로 많이 제시가 돼서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잘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태풍의 이동에 따른 기상 요소 변화 그래프를 해석한다든지 또 태풍이 이동하면서 형성이 되는 뭐 가항 반원이나 위험 반원이나 이런 것과 경로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 편서풍이나 무역풍이나 또 북태평양 기단의 어떤 세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변별력을 갖추면서 지역적인 요소들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14번의 용승 문제나 15번의 엘니뇨, 라니냐 같은 경우에도 주어진 자료의 해석형 문제입니다.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나 해수면 기울기 그래프가 나왔을 경우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이 그림을 여러 번 해석을 해도 많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이 선지가 응용이 되는 경우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비중이 높은 문제입니다. 16번, 18번에 지구기후변화의 외적 요인도 타학교처럼 기본적인 어떤 전체 그림이 제시가 되고 개념원리 형태가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두 가지 요소를 접목시킨 그래프도 나오고 또 이 근일점이나 원일점이나 또 이런 이심률의 변화나 그리고 이제 위치 같은 것들을 응용 그림을 제시를 하면서 어떤 각도나 뭐 이런 것들로 주어지다 보니까 해석을 잘 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선지 자체가 어렵지 않더라도 주어진 자료가 낯설고 그거를 해석을 못하게 되면은 선지를 잘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수능 킬러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체 파트 같은 경우에는 2단원에 소단원 1까지라서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층의 순서 잡는 문제가 좀 적게 출제가 됐고요. 대신 반감기 절대연령 문제가 3문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내신형으로 좀 정석형에 감소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나타냈으면 좋는데 수능 킬러형의 문제로 그래프를 보고 또 추리를 하는 유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아예 반감기에 대한 문제풀이 경험이 없으면 23번이나 25번 같은 문제는 굉장히 접근이 어렵습니다. 고체 파트의 내용 중에 킬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진로 선택 쪽으로 넘어가면서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는 게 반감기 정도 그리고 지역적인 암기밖에 없다 보니까 혹시나 어렵게 내는 학교라면 이쪽을 수능 유형으로 냈을 시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평소에 한 번씩은 풀어봤던 문제이기는 하나 좀 이런 문제풀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정석형으로 내려가는 계산 문제로는 풀 수가 없어서 충분하게 변별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등급컷도 높지는 않고 또 기말고사에서도 우주 파트 범위가 남아있고 고체에도 많은 부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내신 유형으로 일반적인 문제집만 풀기보다는 수능 기출형이나 수능 특강 유형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